올타임 하이 비트코인 파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시장의 왕이라고 불렸던 바이낸스의 전 CEO 창펑자오가 하락장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They want to buy cheap.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제가 하락장 때 저희 캐쳐 가족분들과 함께 그들이 싸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락장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건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랙록은 벌써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고, 그리고 피델리티 또한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보유량은 81만 개로 전체 공급량의 거진 4%에 달하는 물량. 창펑자오가 개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얘기해줬던, 그들이 싸게 사고 싶어 했고 싸게 잘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ETF가 출시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블랙록의 현물 ETF IBIT는 거래량이 전체 ETF의 4위에 위치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장 인기 있는 ETF S&P 500 ETF인 SPY와 나스닥 QQQ와 IWM, 얘네와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과거에 월가에서 무시받고 전통 금융권에서 사기다 쓰레기로 무시받던 이 비트코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부정하고 비관하고 염세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말고 잘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자의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크립토 펀드로의 유입량은 지난 21년 불장보다도 더욱더 뜨겁습니다. 이 파워는 결국 누가 만들어낸 거냐? ETF 출시 이후 제도권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과거 21년 불장보다 훨씬 더 큰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 에너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서 헤이즈는 대놓고 불장이 앞으로 올 거다, 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 이모티콘 5개 띄워놓고 올타임 하이, 그냥 비트코인 파티다. 이제 비트코인 불장임을 이 크립토 예언의 신이 확신 있게 본인 X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더 강하냐? 어제 향후 3월에 FOMC 향방과 향후 통화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측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빠지나 했는데 다 말아올리고 또다시 고점을 갱신해버렸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보고 과열이다 고점이다 하면서 뛰어내리시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비트코인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언제 빠져도 이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싸게 많이 모으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럴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현재 지금 골드만삭스부터 BNI 멜론 등 월가의 초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테스트하면서 은행과 자산운용사 파일럿 간 모든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식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면서 얘네들이 패권을 잡아가려는 모습. 현재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을 수용한 초기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직도 비트코인을 노리고 크립토 시장을 노리고 뛰어들려고 하는 기관들이 줄을 서 있다. 얘네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유입량보다 훨씬 더 초월할 만한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1.7조 달러 규모의 대형 자산운용사 페이션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 본인들 펀드에서 최대 15%로 비트코인 ETF를 배분하기 위해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1%, 3%도 아니라 15%. 어마어마한 자금이다. 이 1.7조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15%가 비트코인으로 할당된다. 아마 이런 내러티브는 지금은 놀랄 일이지만 향후에 24년, 25년, 26년까지 불장 사이클이 계속 가는 동안 점점 이렇게 비트코인을 엄청난 비중으로 할당하는 운용사 및 펀드들은 속속들이 출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이 투명한 시장과 적절한 규제가 나쁜 행위자, 얘네들 누굽니까? 루나, 권도영이나 FTX 같은 이런 시장을 쓰레기처럼 만드는 이런 나쁜 행위자를 몰아내고 더 나은 자산 분배와 자본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강조했고, 암호화폐 시장에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SEC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켄 그리핀조차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시타델, 켄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어떤 헤지펀드입니까? 작년 시타델은 전체 수익률
TCI 다음으로 전체 수익률 2위에 위치했고 2022년도에는 전체 헤지펀드 수익률 1위에 위치한 최상위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CEO가 어쨌든 크립토 규제만 잘 풀리고 SEC가 조금 잘 관리 감독만 한다면 엄청난 시장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시타델은 피델리티와 함께 기관 전용 크립토 거래소인 월가 기반 EDXM 거래소를 출시했고 이미 기관들 대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다. 그만큼 얘네 시타델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시동을 걸면서 크립토 시장 ETF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캐처님 너무 불리시한 거 아닙니까?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은 왜 광기의 1단계에서 2단계밖에 안 되느냐, 제가 총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배불런 효과, 이 효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욱더 크게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불런 효과가 뭐냐, 재화의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비쌀수록 좋아 보이고 희소할수록 더 가지고 싶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K 때 제가 아무리 비트코인 사셔야 된다, 그들이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신 분들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60K 가니까 이만큼 몰리고 나중에 100K 가면 너도 나도 더 사겠자고 줄을 쓴다. 적어도 저희 캐쳐 가족분들, 저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60% 70%는 아마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산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 보이고, 그제서야 비트코인 20K 때는 쓰레기고 도박 자산이고 사기 자산인 것처럼 보였다가 100K 가니까 금보다도 더 좋아하게 되는 거. 이 광기까지 가려면 아직은 본격적인 이 배불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1K 올라가고 1K 빠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고 싶어하는 심리, 더욱더 비트코인을 좋아할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금리 인하다, 대선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지금 미국의 부채, 미국의 부채라 하면 뭡니까? 미국이 급할 때마다 그냥 국채 발행해서 달러 찍어낸 거, 돈 찍어낸 거에 대한 흐름입니다. 근데 미국의 부채 상황, 대통령별로 분리를 해놓은 건데 바이든까지 오면서 미국의 부채는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까지 어떤 발언을 해줬냐, 이런 부채들이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다. 비트코인은 1971년 완전히 떠났던 근본이 제로의 획이다 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은 미국과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도한 적자 지출에 대한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월가 엘리트들과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미리미리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던 안타깝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 아마 미국의 엘리트들과 정부 인사들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초대형 금융 세력들을 필두로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수록 오히려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비트코인을 본인 손아귀에 쥐고 싶어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통화 가치가 쓰레기가 돼버린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출몰하고 있다. 한 예로 짐바브웨의 통화 공급량은 1년 만에 8배나 증가했다. 돈 찍어내는 게 1년 새 8배나 증가했고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1630%.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화폐를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1년의 가치가 1600%가 절하된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돈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자산 뭘로 바꿔내야 되냐, 이 쓰레기가 될, 이 종이 쪼가리가 될 명목 화폐를 빨리빨리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일러 형님이 항상 투자의 코어에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 점점 더 이런 식으로 화폐가 흔해지고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런 부채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해결책 솔루션은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요해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희소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한 개조차도 가지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보험의 역할을 할 자산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투자의 코어 자체가 현물 ETF가 출시되고 기간이 들어오고 물론 이것도 호재가 맞다. 근데 더욱더 그 근간 본질로 들어간다면 이 지금의 미국의 통화 정책은 비트코인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깔려 있고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현명하게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가 오늘 빗썸과 업비트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가두리 펌핑, 바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동안 국내 거래소에서 ERC20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이 출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아비트럼 옵티미즘 많다. 이렇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2 계열 가상자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출금이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 빗썸이나 업비트 내에 있는 이더리움과 레이어2 기반 코인들이 엄청난 펌핑으로, 왜냐하면 다른 거래소로 보내서 출금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코인 세력들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일시적인 단기 가두리 펌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보통 AI 코인들 중에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저장소 섹터 그리고 컴퓨팅 섹터, AI는 너무나 많이 이전 영상들에서 다 어떤 코인들 주목해야 되는지 힌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단기적으로 가두리 펌핑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대응하셔서 조금 재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RWA와 디파이 그리고 레이어2 섹터들까지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 가두리 펌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명심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펌핑 잘 공략해보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덴쿤 업그레이드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알트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 불장 때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토탈 투 차트, 이거는 비트코인 큰형님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근데 아직도 토탈 투 차트는 이전 21년 고점에 가려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 큰형님인 이 비트코인 시총과 키를 맞춰주려면 아직도 올라갈 업사이드가 이만큼이나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 뭐다 해도 아직도 사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키 맞춤하려면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큰 관점에서 보면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를 어떻게 포트에 좋은 것들을 잘 구축하고 포트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시드의 퀀텀 점프가 천지 차이로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고 계속 추적하면서 공부해서 좋은 것들 발굴해가지고 포트에 매집하고 DCA하는 과정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이 극도의 환희 구간에 오려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2011년에 신고점을 갱신하고 2번의 유포리아 구간, 그리고 2013년에 신고점 갱신하고 4번의 유포리아 구간, 그리고 2017년에 신고점 갱신하고 2번의 유포리아 기간이 있었습니다. 초대형 광기의 기간이 이런 식으로 최소 2번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신고점 갱신했고 지금까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런 유포리아 구간은 시작도 안 됐다. 진정한 광기는 이 유포리아 구간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도 과거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보면 2번 이상의 초대형 광기 사이클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왜 아직 불장의 시작에 불과하냐?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이제서야 피벗하면서 꺾이고 있고 단기 홀더들 신규 투자자와 코린이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뭐 주변에서 업비트 키고 대중교통 타면 업비트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코인 얘기한다 해도 어차피 지금 극소수밖에 안 된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총집합해놓은 온체인 데이터로 볼 때는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일 뿐이고, 더욱더 시각적으로 잘 보자면 지금 장기 홀더들의 비율은 요만큼 줄었고 단기 홀더들의 비율은 요만큼 늘었습니다. 보통 불장 최고점 구간에는 장기 홀더 비율이 완전히 죽고 단기 홀더들이 올라오고 완전히 크로스 됐을 때가 진정한 불장의 끝 최고점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지금 21년의 비율에 다가서려면 단기 홀더들도 이만큼 더 생겨야 되고 장기 홀더들도 이만큼 더 없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먹을 구간은 많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더욱더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불장은 지난 과거의 2016년, 17년 그리고 21년 불장 사이클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장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대폭락, 심지어 이 두 번째 불장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 하락 이후에 올려준 이력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조정을 받아도 27%, 25%, 27%, 20% 이런 식으로 조정의 폭이 과거 사이클보다 적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방 경직성.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하방 경직성이 그 어떤 사이클 때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밑에서 계속 입 벌리고 받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조정 나와도 어차피 20%에서 30% 내외로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줍줍하는 기간이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하고 내려버리면 여러분들 태우지도 않고 올라가 버리는 불상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캐쳐 구독자님들은 작년부터 여기에 바닥에 잘 쥐고 오셨으면 일단은 끝까지 항해하는 거 우리가 따개비처럼 딱 고래 등껍질에 붙어가지고 항해하는 거 지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캐쳐 커뮤니티에도 글 올려드렸지만 이 지금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는 편안하게 미리 작년부터 바닥부터 타고 있으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시대 역행하고 내가 빅쇼트의 주인공 난세의 영웅이 되겠다 이런 거 꿈꾸지 말고 그냥 따개비들처럼 자본주의 지배하고 있는 월가의 거인들이 이번 사이클 최초로 정식으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깨 위에 타서 편안하게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